명품 소비와 소확행 공존 사회, 좌절 혹은 행복, 김옥이. 김옥이의 고전으로 읽는 21세기 유한 계급론과 구별짓기로 읽는 소비하는 인간. 전후에 본격화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 비평가, 경제학자, 사회학자, 배블런. 19세기 후반 신흥 상류층, 유한 계급. 사회적 지위 확인하는 과시적 소비. 학계서 이채로운 사회학자, 부르디웨. 핵심 13말, 문화자본과 다비티스. 취향, 성향이자 계급적 위치 반영. 불평등 구조화에 따른 소확행 부상.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는 사회 이론과 사상에서 오랫동안 탐구되어 온 문제다. 고전적으로 카를 마르크스는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 막스 베버는 합리적 존재로 파악했다. 20세기 후반 위르겐 하버마스는 소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미셸 푸코는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펼쳐보였다. 인문학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인간은 더욱 복잡다단한 존재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존재를, 요한 하위징하는 놀이하는 존재를, 마르틴 하이데거는 실존으로서의 존재를 부각했다. 여기에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까지 고려한다면 DNA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은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존재다. 따라서 현대사회 이론에서는 인간에 대한 복수의 시각을 중시한다. 어느 한 시각으로만 파악할 경우 인간관은 인간과 그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서 주목할 인간의 사회적 성격은 소비하는 인간이다. 소비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해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1세기 현재 소비는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중심 영역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소비 현상은 이제 중요한 사회 현상이자 문화 현상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소비가 사회 이론과 분석에서 처음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전통적으로 소비는 생산에 이어지는 부차적 활동으로 간주돼 왔다. 그런데 1945년 열린 전후시대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본격화한 이래 소비는 생산 못지않은 관심을 끌어왔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명품 소비와 소확행, 소확행은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이자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소비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 손꼽히는 저작이 소어스타인 베블런 1857에서 1929의 유한계급론, 더 시리 오브 더 리저 클래스 1899이다. 전후 시대에 가장 주목할 연구로 손꼽히는 저작은 피에르 부르디웨, 피에어 부어디우 1930에서 2002의 구별짓기, 라 디스팅션 1979다. 이 두 저작을 통해 21세기 소비 현상에 다가서 보려고 한다. 유한계급론 주요 내용. 베블런은 미국의 이채로운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다. 노르웨이계 이민의 후손이다. 베블런은 제도화된 학계에서는 아웃사이더에 가까웠던 반면 시민적 대중사회에서는 크게 환영받은 지식인이었다. 미국 사회학자 루이스 코저는 베블런이 보여준 세 가지 얼굴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첫 번째는 당대 미국 사회의 경건주의 주류 문화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회 비평가다. 두 번째는 제도를 중시하는 제도주의 경제학자다. 세 번째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사회학자다. 베블런은 주류라기보다 비주류적 시각, 다시 말해 노르웨이계 주변인의 시각에서 당대 미국 사회를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유한계급론은 베블런의 대표 저작이다. 이 책은 19세기 후반 등장한 자본주의의 신흥부유층인 상류층을 다루고 있다. 유한계급, 리저 클래스, 이란 말 그대로 생산적 노동을 멀리하고 소유한 재산으로 비생산적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한에서의 한이 한가로운 한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자본이 안겨주는 자본소득 등으로 살아가는, 달리 말해 놀고 먹는 계급이 유한계급이다. 이러한 유한계급이 자본주의 시대에만 있던 것은 아니다. 베블런에 따르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도 야만적인 지배자로 유한계급은 존재했다. 이러한 유한계급의 생활 가운데 베블런이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의 여가와 소비 양식이다. 베블런에게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자기보존이다. 그 다음이 경쟁인데, 이 경쟁에서는 금전적 경쟁, 즉 누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을 이룬다. 베블런이 강조하려는 것은 재화의 가치가 그것에 내재한 물리적 속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는 상징으로서의 역할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고객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며 쇼윈도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 1. 이런 맥락에서 베블런은 특히 19세기 후반 신흥 상류층의 과시적 여가와 소비 행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베블런에 따르면 당시 상류층은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드러내기 위해 과시적 여가와 소비를 즐겨 보여줬다. 과시적 여가와 소비는 재력을 과시하고 명성을 유지하며 사회적 우월성을 확인하는 수단이었다. 유한계급론을 특히 유명하게 만든 것은 과시적 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라는 개념이다. 베블런은 소비가 신흥 상류층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준다고 봤다. 과시적 소비란 제품의 효용보다 금전적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의 목적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개인적 효용 추구가 아닌 위세와 명성과 같은 사회적 기호이자 상징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베블런이 전하려는 메시지다. 과시적 또는 낭비적 소비의 사례들에 관한 베블런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때때로 과시적 낭비의 목록에 복속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소비 원리에 준하여 예절을 설명하는 데도 응용되곤 하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는 카페트이나 테피스트리,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수놓은 벽걸이용이나 실내 장식용 비단, 고급 식기, 웨이터의 각종 서비스, 실크해트, 예복용 남자 모자, 풀 먹여 달인 예복이나 정복, 갖가지 보석류나 고급 의상 따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소비는 단지 시장에서의 교환과 같은 경제적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가 단순한 효용과 사용가치를 넘어 기호를 소비하는 행위에 가깝다는 점에서 베블런의 분석은 현대사회의 소비 행태를 설명해주는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베블런이 개념화한 과시적 소비의 대표적 사례가 오늘날 명품 소비다. 명품 소비는 지위의 획득과 유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부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과시적 소비 행태를 잘 보여준다. 둘째, 과시적 소비는 과도한 경쟁과 사회적 격차를 강화하는 기제가 된다. 베블런에 따르면 상류층의 과시적 소비는 다른 계층의 모방적 소비를 부추긴다. 상류층보다 낮은 계층은 사회 이동을 위한 경쟁적 모방 속에서 지위 상승을 추구하려고 한다. 주목할 것은 중간 계층이 상류층의 과시적 소비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모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특정한 소비와 여가 생활이 유행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유한계급으로부터 시작된 과시적 소비가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베블런의 기여는 과시적 소비의 유행과 그 그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에 있다. 이러한 유한계급의 과시적 낭비와 소비 행태는 부의 불평등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이에 대한 적대감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류계층은 모방적 소비를 통해 유한계급의 관습과 규범을 따르고 그것을 내면화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준다. 현대 소비사회의 역설적인 그늘이다. 한국에서 출간된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 더 시리 오브 더 리저 클래스, 문예출판사, 2019과 피에르 부르디웨의 구별짓기, 라 디스팅션, 새물결, 2005. 각 출판사 구별짓기 주요 내용.
베블런 이후 소비의 사회이론에서 주목할 만한 논리와 분석을 내놓은 이는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다. 부르디외는 프랑스 학계는 물론 세계 학계에서 모두 이채로운 존재다. 네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부르디외는 구조와 행위의 관계를 새롭게 이론화해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한계를 모두 극복한다. 둘째, 이론적 구성과 경험적 조사를 생산적으로 결합해 이론 중심주의와 경험 중심주의를 모두 넘어선다. 셋째, 사회학에 대한 사회학을 탐구한다. 부르디외는 자신이 속한 계급을 기반으로 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성찰을 요청함으로써 지식인의 자율성을 제고하려고 한다. 넷째, 후기 저작들에서 볼 수 있듯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극적 비판을 모색한다. 부르디외의 대표 저작은 구별짓기다. 원래의 부제는 판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 크리틱 소시알리 두 주그먼트이다. 우리말 부제는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이다. 이 구별짓기에서 특히 주목할 두 개념은 문화자본, 컬처럴 캐퍼텔과 나비티스, 헤버터스다. 먼저 부르디외에게 자본이란 사회적 경쟁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말한다. 이 자본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서 소비와 연관해 주목할 개념이 문화자본이다. 문화자본이란 개인이 보유하는 여러 종류의 지식과 그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화자본이 존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가 가정에서 체험적 습득을 통해 무의식 속에서 실현된 상속의 방식이라면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체계적 학습을 통해 의식적으로 진행된 획득의 방식이다. 이러한 문화자본이 상속과 획득을 설명하기 위한 부르디외의 이채로운 개념이 아비티스다. 아비티스를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다. 아비티스는 사회구조가 체화되고 내면화된 것을 의미한다. 소비와 연관해 말하면 사회화되고 구조화된 취향을 지칭한다. 소비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고르는 취향이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아비티스를 기반으로 한 취향에 따라 소비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이 차별화는 계급적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전략, 즉 구별짓기로 나타난다. 부르디외의 경험적 조사를 예로 들면 상류계급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피아노 평균율을, 중간계급은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민중계급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즐겨 듣는다. 부르디외는 각각 정통적 취향, 중간층 취향, 대중적 취향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문화자본과 아비티스가 문화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인과관계는 계급적 차이를 증거한다는 것이다. 한 계급은 존재 상태에 의해서 정의되는 동시에 그것의 지각 상태에 의해 정의되고 또한 생산관계에서의 그 위치에 의해 정의되는 동시에 그 소비 행동, 이것은 과시적이 아니면서도 상징적일 수 있다. 에 의해서도 정의된다. 구별짓기에 나오는 구절이다. 부르디외에게 계급은 생산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소비 양태에서도 발견된다. 소비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취향은 개인의 내부에 체화된 개별적 성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개인이 놓인 계급적 위치를 반영한다는 것이 부르디외 소비 이론의 핵심이다. 자본주의와 그 문화에 대한 부르디외의 비판적 시각은 후기 저작인 맞불 1998로 이어졌다. 부르디외에게 신자유주의는 이윤 극대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지출 삭감 등을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재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이론적, 실천적 맞불을 지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소비 이론으로 돌아오면 구별짓기는 현대 자본주의 소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안겨준다. 소비는 교육 수준과 계급 이치를 드러내는 사회현상이다. 아비티스와 문화자본을 기반으로 한 취향 분석을 통해 부르디외는 베블런보다 한층 세련된 소비의 지도를 제공한다. 부르디외의 소비 이론을 통해 왠지 씁쓸한,
그러나 부정하기 어려운 현대 자본주의의 초상화와 마주하게 된다. 배블런 효과와 구조화된 취향. 전통적으로 소비가 사회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 생산이 사회활동에서 더 중요한 일로 생각됐고, 소비는 생산의 부산물 정도로 간주됐다. 소비는 낭비이자 쾌락으로 평가절하됐고, 그 결과 소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형성됐다. 소비가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부각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다. 적지 않은 사회과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가 생산 중심 사회에서 소비 중심 사회로 변화했다고 파악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다수의 시민은 의식주는 물론 여가를 즐기는 데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비는 인류의 삶과 일상을 이루는 주요 영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가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오늘날 개인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슨 옷을 입고 어디서 식사를 하며 어느 곳에서 사느냐다. 이러한 변화에서 배블런의 소비 이론은 유용한 이론 틀로 영향을 미쳐왔다. 배블런은 소비가 물질적 욕구 충족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선구적 통찰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배블런이 남긴 이론적 유산 가운데 널리 알려진 개념이 배블런 효과다. 배블런 효과란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급 자동차, 고가 아파트,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 등은 경제 상황이 악화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블런 효과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과는 상반되는 가정이다. 상류층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허영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배블런 효과다. 최근 극소수 상류층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마케팅 전략인 VVIP 마케팅도 이런 배블런 효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유한계급론이 출간된 지 124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소비는 이제 개인에게 이미지와 스타일, 개성과 자유, 쾌락과 환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소비는 후기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문화적 생활양식인 셈이다. 부르디웨의 기여도 배블런의 공헌 못지않다. 대다수 프랑스 사회 이론이 복잡하고 섬세하듯 부르디웨의 소비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의 다양한 소비 현상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부르디웨가 제시한 소비를 통한 구별짓기는 나의 문화와 너의 문화가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나의 문화는 가치 있고 누릴 만한 것이지만 너의 문화는 쓸모없고 가치 없다는 규범적 차이까지 내포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류계급은 자신의 문화를 고급한 것으로 위치짓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취향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소비 현상을 개인적 차이로 보이게끔 만든다. 부르디웨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러한 개인적 취향이 사회적 계급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아비티스는 앞서 말했듯 사회화되고 구조화된 취향이다. 이 취향은 개인의 행위 안에 녹아있는 동시에 그 개인이 놓인 계급 위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소비는 한 개인의 계급적 정체성을 증거하는 지표로 기능하는 셈이다.